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2년 전 첫 결혼의 실패 이후 정말 악몽 같은 삶을 살아왔었는데요. 첫 결혼이 이혼으로 끝이 나는 바람에 저는 대외적인 활동을 포함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결혼과 이혼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자신도 없었던 저는 사람을 사귀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힘이 들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취업을 위해 공부를 하며 일자리를 알아보던 시기에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금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 제 곁에 남편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암흑과도 같은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거든요. 남편 손을 잡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남편 건물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창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반가움도 잠시, 그 동창과 주변 친구들은 저의 힘들었던 과거가 몹시도 행복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동창에게 그저 놀려먹기 좋은 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연아, 나야 영희. 그래. 나 얼마 전에 네 소식 들었어. 너 이혼했다며? 세상에 어쩌다 그런 쓰레기를 만났냐? 뭐라고? 너 동창회 소문장 났어.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 당했다고. 이혼을 해줘도 네가 해줘야 할 판에 무슨 이혼을 당하냐? 너는 학창 시절에도 찐따 같더니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어? 그런 거 아냐. 내 소식 친구들도 잘 모를 텐데. 내가 연락을 한동안 안 해서. 그래도 너 이혼하고 재혼한다는 거 정도는 듣고 있었어. 그런데 너는 이혼한 지 얼마나 됐어? 한 2년 정도? 2년 만에 어떻게 또 재혼을 하냐? 남자한테 당하고도 또 남자를 만나고 싶어? 나 같으면 남자 꼴도 보기 싫을 것 같다. 너는 안 그래? 사람 나름이지 뭐.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했어. 재혼을 했다고? 벌써? 응, 지지난달에 재혼했어. 두 번째 결혼은 확실히 쉽나 보다.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게 그냥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할 수 있는 거야? 니네 엄마 아빠도 딸 시집 2번 보내느라 등골 휘시겠다. 재혼이 초혼이랑 같나? 그냥 서로 마음 맞으면 하는 거지. 뭐야? 그럼 지금 남편도 재혼이야? 응, 딸 하나 있어. 너 미쳤냐? 아무리 네가 찐따여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애를 키워? 너는 애도 안 낳고서 내 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애가 네 애냐? 그 애도 그렇게 생각하겠어? 지 엄마 자리 뺏은 게 뭐라고 생각하겠지. 아무리 급하고 남자가 궁해도 그렇지. 남의 딸을 키우냐? 머리 검은 짐승 거두다. 네가 뒤통수 맞아. 그래, 충고 고마워. 충고가 아니라 너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설마 혼인신고한 거 아니지? 처음 실패한 만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하는 것 아니야? 너 진짜 남자 없인 하루도 못 사냐? 네 전 남편 바람피고 난리도 아니었다며? 너 듣기론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다던데? 누가 그래? 지난번 동창회에서 누가 그랬는데? 네 남편이랑 누가 친구라면서 말하던데? 야, 쪽팔려 하지 마. 우리 다 같은 친구고 너 원래 학교에서도 찐따였잖아. 뭐라고? 앞에서는 너 착하다 맘 좋다 했어도 뒤에서는 너 이찐따였어. 그래서 내가 너 이찐이라고 불렀잖아.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네? 으이그 멍청아. 세상 너무 쉽게 보지 마. 진작 알았음 그 재혼 내가 뜯어 말렸을 텐데. 이제야 연락하냐? 아,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 몇 년 만에 연락해서 무슨 말? 너가 지금 들어간 가게 말야. 왜? 너 가게 하게? 야, 꿈도 꾸지 마. 우리 가게 세가 얼만 줄 알아? 그리고 이 가게 내 거야. 뭐? 이 건물 우리 신랑 거야. 지금 네가 가게 하고 있는 건물이 너희 신랑 거라고? 그래. 우리 건물에 찐따 너는 들어올 수 없지. 너 돈도 없잖아. 딱 보니 딸 혼자 키우는 불쌍한 남자 또 네가 거둔 것 같은데. 그런 말 말고 우리 가게나 한번 놀러 와. 내가 커피 한 잔 줄게. 그래? 그럼 다음에 시간 날 때 커피 마시러 한번 들를게. 그래. 너 이혼했다고 동창 연락 다 끊고 그러더니 결국 애 딸린 남자한테 다시 시집이나 가다니. 친구들은 너 재혼은 잘 선택하지 않았겠냐고 하던데 안 됐다. 조만간 한번 놀러 와. 남편 건물에서 가게를 하고 있던 동창이 반가웠던 나머지 아무 생각 없이 연락을 먼저 했는데 동창 입에서 들려왔던 말들은 모두 저를 무시하는 말뿐이더군요. 학창시절 친구들을 별명으로 부르는 것을 좋아했던 동창으로만 기억을 했고
그 동창을 통해 다른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해보고자 했지만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를 두고 제가 없는 곳에서 제 불행을 안주삼아 이야기했던 그들의 모습이 떠오르니 동창에 대한 그리움은 저 혼자만 느꼈던 것이었나 싶더군요. 그러던 중 남편의 건물을 자기 남편 거라고 말하는 동창이 조금은 가엾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이 제 남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우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창은 그런 제 우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여보, 우리 건물 1층에 카페하고 있는 사장님, 당신 동창이라고 했지? 응, 왜? 혹시 친했어? 친했다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생각했던 친구가 아닌 것 같아서. 왜 그래? 아니, 최근 3달 동안 월세가 안 들어와서 내가 연락을 했거든. 응, 그런데?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중이라 지금 변호사비도 내야 하고 먼 빚도 갚느라 돈이 없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인가 해서 말야. 글쎄? 엊그제 연락했을 때만 해도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그래? 가게 재계약을 하지 말야겠어. 언제가 계약 종료인데? 다음 달인데 당신 친구 좀 약속을 잘 어기고 말이 자주 달라지더라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한테 자기가 건물주 와이프라고 해. 뭐? 걔가 그럴 애는 아닌데. 사실 이번에만 밀렸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 말야. 그리고 나 혼자 사는 줄 알고 연락한 뒤로 계속 밤마다 술 마시자고 연락도 오고 부담스러웠거든. 이제 재혼한지 알지? 내가 이미 말했지. 그래서 개인적인 일로는 연락 말아달라고. 그래도 걔 사정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줘. 자기 친한 친구 아니면 계약 연장은 그냥 안 하려고. 나중에 골치 아플 것 같아. 그래? 일단 고민해봐요.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니거든. 남편을 통해 전해 들은 동창의 사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더군요. 이혼 소송과 월세가 자주 밀렸다는 내용과 그리고 남편에게 자주 연락을 했다는 것까지 모두 얼마 전 제가 연락을 했던 동창과 동일 인물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각자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남편에게 동창의 사정을 잘 확인하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창의 민낯은 그 후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찐, 오랜만이다.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냐? 뭐? 아니, 내가 정말 웃긴 사진을 봤거든. 이거 너 맞아? 응, 나 맞는데? 와, 진짜 대박. 그게 너라고? 너 위자료 받아서 명품백 샀냐? 진짜 생각이 없다. 누가 그래? 내가 위자료 받아서 명품백을 샀다고? 아니, 뻔하잖아. 니네 집 정육점하고 너 뭐 그냥 사무실에서 일했다고 들었는데 네 주제에 무슨 명품백이야? 혹시 짝퉁이야? 짝퉁 아니고 위자료로 산 것도 아니야. 너 지금 그게 궁금해서 이 새벽에 나한테 연락한 거야? 아니, 어제 밤에 우연히 동창 애들하고 연락하다 네 얘기를 했거든. 네가 나한테 연락했다고. 그런데 동창 중 누가 이 사진을 보여주더라. 너 팔자 폈다고. 백화점 다니는 여자 됐다고. 그래서 내가 너 애 딸린 남자한테 시집가서 개고생 중이라고 알려줬어. 너희들은 나 없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리고 너는 왜 내가 개고생을 한다고 생각해? 너 지금 새벽에 일어난 이유도 애 밥 먹이고 등원시키려고 일어난 거 아니야? 나 수영장 가려고 일어났어. 새벽에 수영장 다니거든. 그렇게 말하면 좀 덜 쪽팔리냐? 그러게 떳떳하지도 못할 재혼을 왜 해? 너 진짜 내 말 새겨들어. 남의 자식 키우다 골병 나. 걔가 너 엄마라고 생각이나 하는 줄 알아? 우리 딸에 대해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렇게 속 깊은 애가 위자료로 명품백이나 사서 들고 다니냐? 백화점이 가당키나 해? 너는 그냥 시장이나 다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내일 모레 너 우리 가게 오라고. 그날 동창 애들 몇 명 온다는데 너 얼굴 보고 싶대. 우리 신랑 건물도 궁금해하는 것 같고 해서 이 건물주님이 한번 보여주려고. 너 건물주인 거 동창들도 다 알아? 당연하지. 나 이 건물에서 카페한 지가 3년이야. 건물 올리자마자 여기에 카페 열어달라고 신랑한테 말한 거잖아. 찐따야, 인생은 이렇게 사람 부리면서 사는 거야. 너처럼 하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래? 기왕 결혼할 거면 내 남편 같은 사람이나 물지. 하긴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찐따를 만날 일은 없지만 아무튼 내가 그날 커피 사줄 테니까 와. 그리고 그 명품 가방도 들고 오고. 명품 가방은 왜? 그래야 찐따 냄새 덜 풍길 것 아냐? 아니다. 그래도 찐따 냄새 풍기려나? 암튼 넣을 수 있지. 애들한테 남의 자식 키우는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래. 애들 궁금해 하더라.
그리고 네 전 남편 이혼 전까지 바람 몇 명하고 폈는지도 좀 알려주고. 저의 불행과 새로운 시작을 재미삼아 꺼내고 무시하는 동창의 말을 듣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를 친구로 여긴 적 없던 동창의 태도에서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안 그래도 제가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남편한테 말해서 월세 밀린 거 낼 수 있게 됐거든요. 이혼 소송 중이라시더니 어떻게 남편분과 해결이 됐나 봐요? 사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창피한데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하기로 했는데 상간녀 소송한다니까 자기가 준다네요. 그래서 그 돈 받아서 먼저 급한 불부터 끄기로 했어요. 걱정 마세요. 다음 주쯤으로 입금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장님, 저 가게 재계약해주세요. 다른 건물보다 사장님이 싸게 해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요, 사장님? 재혼하시더니 제 개인 연락은 받지도 않으시고 재혼 안 하셨음 제가 꼬셨을 텐데. 그런 말씀은 듣기 거북하네요. 농담이에요. 사장님, 재계약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안 되겠는데? 이 찐따, 너 갑자기 뭐야? 왜 남의 와이프한테 찐따라고 부르시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아니, 이게 뭐예요? 둘이 아는 사이세요? 아니, 잠깐 와이프요? 그래, 네가 새 들어있는 건물주가 우리 남편이야. 뭐? 아니, 네가 어떻게 사장님 와이프야? 저랑 재혼한 사람이니까요. 내가 재혼한 사람이 네가 새 들어있는 건물주야. 건물주 와이프가 누군지 이제 알았지? 말도 안 돼. 자꾸 다른 곳에 가서 남편 건물이라고 하시는 통에 다른 세입자들이 제 와이프로 오해를 많이 하시더군요.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통에 솔직히 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그게 아니라. 제 와이프한테도 남편 건물이라고 했다던데요? 미안한데 재계약은 안 되겠어. 그 자리에 내가 가게 할 거거든.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라네?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가게 빼. 영희야, 내가 다 설명할게. 나 당장 가게 빼면 먹고 살 길이 없어. 찐따 냄새나는 사람한테 뭘 설명해? 너같이 대단한 사람이? 다른 말 하지 말고 다음 달에 가게 정리해줘. 너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그런 말 하는데 어떻게 감쪽같이 나를 속이냐? 와, 무섭다, 무서워. 속인 게 아니라 네가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너는 그냥 내 앞에서 허세 떨고 싶었던 거잖아. 그리고 당연히 나는 너보다 못 살고 찐따라고 생각하고. 아니야? 뭐? 다음 달이 내가 그 가게에서 다른 카페 오픈해야 하니까 이제 그만 너야말로 추접스러운 냄새 풍기지 말고 조용히 나가. 참, 지금 카페에 네 친구들 와 있지? 친구들 앞에서 개쪽 당하기 싫으면 얼른 친구들 보내는 게 좋을 거야. 부동산에서 가게 계약 종료 때문에 찾아갔으니까. 재계약은 없고 다음 달로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이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여러 말들을 전달한 것도 모자라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시작한 새로운 삶까지 짓밟는 동창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예의를 지키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다른 세입자들에게 남편 건물이라고 거짓말을 해왔던 것들까지 들켜서 저희 부부는 동창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른 동창들로부터 어떻게 부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알려달라는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저희 삶이 그저 심심풀이 땅콩이 되는 것이 싫어 저는 그들과의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친구라면 정말 제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을 때 손을 내밀어줬을지도 모르죠. 아니, 새롭게 시작한 저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라도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에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만 채우기도 모자라기에 저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이들의 자리는 남겨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